안녕하세요.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인천 부평서초등학교 교사 요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초원중학교 교사 장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릴 회송초등학교 교사 오성수입니다. 네, 저는 인천 송일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동암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준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문해 교육이란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소양 교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장희욱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재구성해서 이거를 평가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모든 총칭하는 교육을 디지털 문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이메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메일 주소를 학생에게 물어보니까 학생이 이메일 주소를 모르더라고요. 비밀번호는 당연히 몰랐겠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자기 정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구나.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문해 교육을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생인데도 이메일 주소를 모른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사실 초등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기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접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저도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또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디지털 문해력과 관련된 내용이 기본적인 소양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문해력을 함양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학습 결손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술 습득에서부터 윤리적인 측면, 더 나아가 삶의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술의 배움,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틀어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하나의 분야로만 딱 정한다면 그것은 문해력 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기술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배움에 있어서 무슨 윤리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기술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정보 보안 측면까지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디지털 교육이라는 것을 들으셨을 때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좋을지 막연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고 또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주제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영역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필요한 영역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소양과 역량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출발해 기본적인 기술 습득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 그리고 협업, 그리고 시민성, 마지막 윤리적 측면까지 지식, 가치, 태도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에도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쓰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교수학습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교과에서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여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은 초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교재 재구성이라던가 혹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이 교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사용해도 가능하고 아니면 충분히 시간을 확보해서 A부터 Z까지 전부 다 사용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교수학습 자료를 처음 보셨을 때 그래서 이걸 무슨 시간에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교수학습 자료는 특정 교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시간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교과 수업 시간 중에도 해당 수업과 연계할 부분이 있다면 활용하셔도 좋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범교과 학습,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 활동 시간에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내에 모든 차시를 활용하지 않으셔도 특정 차시만 선택하셔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기존 ICT 교육은 주로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익히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훨씬 더 폭넓게 그다음에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ICT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춘 느낌이 있습니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이러한 ICT 교육을 좀 포함한다고, 포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정보 보안 측면, 다양한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 그 내용체계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의미하는 ICT 교육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히 학생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원활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던 ICT 교육과는 다르게 디지털 문해력 교육 같은 경우는 기술도 배우고 또 관련 전반적인 영역을 학습하면서 앞으로 디지털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ICT 교육에서 범위가 확장되어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와 관련된 가치 기준을 스스로 갖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병행하는 교육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너무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행했던 온라인 수업과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오프라인 수업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2년치 디지털 기술 전환을 팬데믹 이후 2개월 만에 성취하도록 해버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면 교육이 다시 예전처럼 장려된다고 할지라도 아마 우리 생활 속에는 여러 부분에 있어 비대면 기술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적응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떠오른 지금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학년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이 좀 낯설다라는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조카를 보면은 유튜브에서 너무 잘 만지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이미 태블릿 PC라던가 휴대폰과 같은 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좀 더 익숙한 기기를 다루는 활용 방법, 덧붙여서 이때는 생활 습관 태도가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윤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생활 태도를 개선하는 부분까지도 함께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등은 좀 다르겠죠? 아니요, 중등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러한 디지털 관련 교육을 받고 나서 다 전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디지털 관련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활용하고 적용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활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은 한 번에 길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러한 활용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교과와 연계시켜서 조금씩 배워 나간다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굳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잘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라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저학년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냐에 따라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실제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도 아직 활용을 해보지 못한 저학년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각 디지털 디바이스에 맞는 접근 방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 비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또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 시간의 준수 등의 나만의 규칙을 정해서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모두가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교육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이 저희 디지털 문해력 교재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나침반이다입니다. 장희 선생님은요? 저는 터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나침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장희욱 선생님은 왜 터널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터널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그 지역과 지역이 산으로 막혀 있으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 문해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고립되어 있는 두 분야를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통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이었는데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다. 선생님 말씀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래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이 토양과 같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햇빛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친절하고 따스한 햇빛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소외받거나 또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 디지털 문해력 교육은 그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디지털 문해력을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만약 디지털 사회로 가는 것이 목적지라면 내비게이션은 거기에 가는 방법을 정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더라도 가는 곳은, 목적지는 정확하게 인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전반적인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뭘 하죠, 선생님? 앞으로는 초등과 그리고 중등의 교수학습 자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수업 사례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할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